비림 그림팀의 발표자 이보림입니다. 먼저 저희 팀은 김유진, 김송성, 박종은, 이보림, 여인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며 저희가 앞으로 보여드릴 PPT의 대다수 폰트는 저희 프로젝트의 결과물 중에 하나인 폰트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팀은 자신의 개성을 담고 싶어하는 이런 사용자의 증가 추세와 블로그, 유튜브, SNS로 기록하는 20, 30대의 경향에 맞게 사용자의 폰트로 일기를 쓰고 사진을 업로드하면 그림을 그린 것처럼 변환해주는 그런 그림 일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폰트팀, 그림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을 하였으며 폰트팀은 사용자의 필기체를 최대한 간편하게 폰트로 구현하여 직접 손으로 쓴 듯한 일기를 제공하는 것을 세부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그림팀은 사용자가 사진을 업로드하면 사진을 직접 사용자가 그린 것처럼 바꾸어 주는 것을 세부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그림팀부터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일기의 그림을 생성하는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은 이와 같습니다. 사용자가 그림 일기 스타일로 변환하고 싶은 사진을 프로그램에 업로드를 해주면 먼저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을 이용하여 입력된 사진의 물체들을 디텍션합니다. 그 후 디텍트된 물체들과 같은 레이블을 가진 이런 스케치 그림들이 많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랜덤하게 골라 사진에서 디텍트된 해당 물체 부분을 스케치 이미지로 대체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좀 더 손으로 그린 듯한 그림일기 스타일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케치 필터를 통해 사진 전체를 연필로 그린 듯한 이미지로 변환됩니다. 마지막으로 유넷과 CNN 모델을 통해 흑백의 스케치 그림을 다시 색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중요하게 사용되는 모델 3가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사진에서 다양한 물체를 디텍션하기 위해 욜로 V5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수많은 디텍션 모델이 있지만 욜로의 경우 원스테이지 방식의 객체 탐지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모델이기도 하고 모바일 환경에서 무리 없이 사용할 만큼 연산 속도가 빠르며 전체 이미지를 한 번에 학습하기 때문에 검출되지 않는 물체가 줄어든다는 장점 때문에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넷입니다. 흑백 이미지를 이제 자동으로 다시 색칠을 해주는 알고리즘이 필요한데 이때 오토페인터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오토페인터 모델은 유넷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넷은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을 목적으로 제안된 엔드-투-엔드 방식의 플리 컨볼루션 네트워크 모델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델보다 좀 더 효과적으로 엣지 디텍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NN을 사용하여 다른 겐과 같은 그런 채색 모델에 비해 공간적, 지역적 정보를 유지한 채 픽처들의 레이어를 쌓아놓음으로써 자동으로 채색을 할 수 있습니다. CNN의 중요 포인트는 이런 커널을 이용해서 이미지 전체보다는 부분을 보는 것, 그리고 이미지의 한 픽셀과 주변 픽셀의 연관성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픽셀과 자연스럽게 채색할 수 있습니다. 그림팀에서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셋은 이와 같습니다. 먼저 욜로 V5 학습을 위해 컴퓨터 비전의 대표적인 데이터셋 중 하나인 코코 데이터셋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손으로 그린 듯한 효과를 위해 물체에 맞는 스케치 이미지를 이제 변환을 해주는데 이때 다양한 스케치 라이벨링이 되어 있는 스케치 데이터셋을 활용하였습니다. 이거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그림팀의 결과입니다. 그림팀이 최종 완성한 모델이 생성한 이미지인데 제일 왼쪽에 이미지가 저렇게 인풋 데이터를 업로드를 해주면 욜로 V5가 오브젝트 디텍션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를 이제 스케치 데이터셋에 있는 스케치 이미지로 변환을 해주고 전체적으로 스케치 필터를 씌워줍니다. 이후 이제 오토 페인터를 이용하여 자동 채색이 됩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나왔던 예시 이미지 중 하나인데 저런 식으로 어두운 이미지에서도
잘 오브젝트 디텍션과 필터가 제대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펭귄 이미지도 손으로 그린 것 같은 효과를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 풍경 이미지도 이제 직접 자기가 그림 일기에서 그림을 그린 것 같은 효과를 제대로 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그림 일기의 특유의 삐뚤빼뚤하고 낙서 같은 스타일이나 크레용 같은 질감을 구현하기 위해 겐 모델을 학습시켜 엔드투엔드로 이미지를 생성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겐을 안정적으로 학습시킬 정도의 양질의 그림 일기 이미지를 크롤링만으로는 확보하기 어려웠고 풍경 전체를 그린 것이 아니라 이처럼 물체를 하나하나 그린 후 라벨링을 해놓은 것이어서 전체적인 풍경을 묘사해야 하는 그림 일기 스타일의 결과물에 적용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현재 존재하는 스케치 데이터셋은 모두 흑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방향의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흑백의 스케치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 필터를 적용하는 단계, 스케치 이미지를 검색해서 그걸 이제 이미지를 대체해주는 단계, 마지막으로 스케치를 자동으로 채색하는 단계를 나누어 모델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모델의 한계점입니다. 스케치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지 않는 물체가 많거나 너무 배경만 있는 사진인 경우 물체가 적절히 디텍트가 되지 않아 그림 일기 스타일보다는 실제 스케치에 가까운 형태로 그림이 생성된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예시와 같이 낙타를 이제 말이나 사람으로 작은 경우에 잘못 인식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실제 사진과 거리가 먼 이미지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 채색 모델이 엣지 디텍션을 진행한 후에 자동 채색을 진행하는데 엣지가 흐릿한 경우에는 엣지 디텍션이 잘 되지 않아 채색이 잘 되지 않는 한계점 또한 존재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폰트팀 부분의 폰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은 폰트를 생성하려면 11,172자를 모두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11,172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막대한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저희는 대표 글자인 399자만을 가지고 손글씨의 특징을 학습해 나머지 1773자까지 모두 만들 수 있는 모델을 통해 폰트 제작에 필요한 시간을 대폭 감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 폰트팀의 세부 목표는 입력한 대표 글자의 특징을 잘 학습하여 비슷한 스타일의 다른 글자들을 입력해내도록 모델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모델 학습은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컴퓨터 내에 대량의 한글 폰트를 학습하는 프리트레인 단계, 두 번째로 실제 사용자의 손글씨를 학습하는 트랜스퍼 러닝 단계입니다. 모델의 기본적인 구조는 생성 모델인 겐입니다. 겐은 잘 아시다시피 이미지를 생성하는 제너레이터와 진짜 이미지, 가짜 이미지를 판별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경쟁하며 학습을 합니다. 여기서 중국 폰트를 생성하는 G2G 모델을 한글 버전으로 변형한 뉴럴 폰트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이 모델은 픽셀 투 픽셀 모델에서 파생된 모델로 이미지와 같은 이러한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앞선 모델의 특징은 제너레이터의 구조가 다르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겐은 노이즈 벡터를 입력받는 오리지널 겐과는 다르게 저희는 고디체의 글자를 입력으로 받아 스타일이 변환된 새로운 글자를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코더와 디코더로 제너레이터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인코더는 한글 고디체 글자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추출하고 디코더는 인코더가 추출한 글자 특징 벡터와 스타일 벡터를 입력으로 받아 글자를 스타일에 맞게 복원합니다. 제너레이터 모델의 인코더, 디코더 구조는 유넷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넷의 특성상 다른 모델에 비해 글씨의 선을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학습의 첫 번째 단계인 프리트레인 단계입니다. 프리트레인 단계에서는 한글의 특징을 추출하고 복원하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다양한 컴퓨터 폰트로 데이터셋을 생성하여
모델이 다양한 한글 폰트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학습시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트랜스퍼 러닝입니다. 399자의 적은 양의 글씨로 사용자의 손글씨를 학습합니다. 해당 단계의 목표는 적은 데이터로 해당 글씨체를 모델이 효과적으로 학습해 11,172자의 글자를 사용자 글씨체와 최대한 유사한 글씨체로 생성해내는 것입니다. 이후에 399자에서 288자로 사용자가 적어야 하는 글자 수를 더 줄이는 시도도 해보았습니다. 먼저 프리트레인된 모델은 미리 학습된 모델을 가져왔으며 트랜스퍼 러닝을 바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트랜스퍼 러닝 때 필요한 템플릿입니다. 손글씨 데이터는 이처럼 템플릿을 작성하여 생성하게 됩니다. 템플릿을 한 글자씩 크롭하여 소스 이미지인 고딕체와 사용자가 직접 적은 타깃 이미지인 글씨체 글자 이미지 이렇게 두 가지 쌍을 이루는 트레인 데이터셋을 생성하였습니다. 또한 인퍼런스 과정에서는 소스가 될 전체 11,172자의 고딕체 데이터셋도 생성하였습니다. 모델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은 물론 글자를 두껍게 만드는 이루전 처리, 크롭된 손글씨 이미지를 센터로 맞추는 데이터 균일화 등 데이터 전처리에 많은 시도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이루전은 흰색 부분을 침식을 시키기 때문에 검은 글자는 팽창하게 됩니다. 이후 나올 딜레이션은 이제 흰색 부분을 팽창을 시키기 때문에 검은 글자가 침식됩니다. 자주 사용하는 간단한 글자들은 쉽게 형성되는 반면 자주 사용하지 않는 복잡한 글자들은 부정확하게 형성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성능 비교의 기준이 될 글자를 다음과 같은 복잡하고 다양한 자음이 들어간 견, 흣, 료, 둀, 찻 이렇게 5글자로 설정하였습니다. 해당 글자로 비교해 보았을 때 이루전과 이미지 균일화 등 모두 적용한 데이터셋이 찔수록 훈련한 모델이 가장 정확하게 글자를 생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명확한 글자를 만들기 위해 생성 후 후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전처리 과정에서 글자를 팽창을 시켰기 때문에 선들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 후처리에서 다시 깎아 이를 명확하게 만들어주고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위해 디노이징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팀원들끼리 각자 글씨체를 만든 결과물입니다. 소스를 고딕체를 넣어 대부분 전체 통일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으나 리을을 쓰는 방식이나 받침 아니면 글씨체 크기나 굵기 등 그 특징들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왼쪽이 이제 실제 사용자의 글씨체고 오른쪽이 모델이 생성한 폰트입니다. 사용자의 글씨체 특성을 잘 학습하여 결과물을 생성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최대한 적은 글자로 사용자와 최대한 유사한 손글씨를 생성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399자에서 288자로 줄이는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성능에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템플릿의 글자를 288자에서 더 줄여도 괜찮은 성능이 나올 것이라 예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보완할 점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쉬운 글자들은 비교적 명확하게 생성되는 반면 자주 사용하지 않는 복잡한 글자들은 제대로 생성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새로운 폰트를 만들려면 모델의 트랜스퍼 러닝 과정을 거쳐야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부분은 템플릿 글자 수를 줄이면 함께 감소하기 때문에 적정선을 찾아 잘 찾는다면 어느 정도 해결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한글뿐만 아니라 특수문자 및 영어 폰트도 생성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글자 생성 시간도 조금 더 빨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최종 결과물 화면입니다. 먼저 보시다시피 앱의 가장 첫 화면이 나오고 다음 사용자가 폰트 템플릿을 받아 작성한 후 이렇게 업로드를 시킵니다. 이후 폰트 모델이 사용자의 폰트를 생성하고 사용자가 그림을 입력하면 그림 모델을 거쳐 손으로 그린 듯한 이미지와 함께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에 맞춰 사용자 손글씨 폰트도 일기도 모두 작성됩니다.
먼저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CNN으로 채색하는 원리는 이제 채색되지 않는 그림이랑 채색된 그림을 모두 X, Y로 줘서 그래서 그 사이에 레이어가 학습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과 예시를 보니까 오브젝트 디텍션 시 박스로 인해 물체 주변에 사각형 박스가 있어 약간 자연스럽지 못한 스케치가 되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세밀화하기 어려운 부분인가요? 네, 제가 그림 쪽을 담당해서 비전 쪽은 그림 쪽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일단 좋아요가 제일 높은 게 오브젝트 리플레이스에서 바뀌지 않는 물체도 있고 바뀐 물체도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택한지 물어봐 주시는데요. 일단 저희가 디텍트 하는데 사용한 데이터셋은 코코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굉장히 클래스가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스케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그 스케치로 그려진 데이터가 레이블링된 물체는 실제로 코코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하긴 했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적은 수의 레이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텍트를 했어도 스케치 데이터베이스에 레이블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것은 바꾸지 않고 넘어가는 형식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외에 박스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스케치 필터를 씌우는 과정에서 SVG 파일로 넘어가면서 SVG 파일 위에 스케치 데이터베이스의 이미지를 붙이는 과정이 SVG 파일에 PNG를 붙이는 건 되지만 PNG 파일에 SVG를 붙이는 게 불가능해서 그걸 역으로 할 수 없는 과정이라 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CNN 질문은 보림님이 대답하셨고 뒤에는 보림님이 그 388자에서 288자로 줄인 기준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줄인 기준은 실제 사용자가 많이 되는 폰트랑 그리고 여러 가지 사용자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폰트 위주로 선별하였습니다. 폰트 하나 만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399자로 할 시에는 대략 한 30분 정도 걸렸고 폰트를 줄이면 줄일수록 시간 또한 같이 줄어들었습니다. 웹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 직접 만드시는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웹까지는 못 만들었고 앞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글자 모델에서 사용된 스타일 벡터는 이제 카테고리컬 특징 벡터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